4.15 총선을 앞두고요. 여야가 1호 공약 앞다퉈서 발표하고 정책 대결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그런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최대 적이 자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셔서 화제가 된 분이시죠. 민주당 중진 의원이십니다. 강창일 의원 연결해서 전국에 대한 이러지러한 솔직한 견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아침 인터뷰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네. 뭐 대표적인 불자 의원이시고 또 이번에 21대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선언하셔서 화제가 되셨는데 우선 뭐 언론에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불출마 결정하신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우선은 21대 국회가 식물 국회가 돼버려가지고 네. 참 부끄럽기 짝이 없어서 이 자괴감, 부끄러움과 무력감 때문에 되게 참 번민의 2, 3년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가 바뀌어야 된다. 정치 개혁돼야 된다. 안 그러면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심판 탄핵을 당한다. 이런 일을 늘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회 개혁, 국회 인적 구성이 달라져야 된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회에 진출해야 되고 그리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국회가 이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 된다. 이런 식의 문제 의식 속에서 이제 참 중진이고 지역구 기반이 좀 탄탄하다고 그러죠. 저보고. 네. 그래서 이런 저 같은 사람이 하나의 불쏘시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좀 내 같은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정치 개혁을 해달라 하는 정치하는 분들에 대한 하나의 요망, 이런 것들이 아마 저희 불출마를 이끌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불자 청각회 회장도 하고 있는데, 불자입니다. 그래서 늘 정치를 하나의 권력으로 알고 있는, 그러면서 정치 지망하지 말고 진짜 희생과 봉사 정치를 가지고 정치해달라. 그리고 박수 받을 때에 이 나홍선사의 말씀처럼 버리고 떠나는, 박수 받을 때에 이 버려서 떠나는 이 좀 아름다운 퇴장도 후배 정치인들에게는 좀 좋은 모습이 아닐까. 네. 제주도에 그런 식의 아름다운 전통을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식의 개인의 소망도 있습니다. 예. 네, 뭐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정치판인데 이런 아침에 좋은 얘기 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네, 권력을 위해서 정치를 하기보다는 희생과 봉사를 알아라. 네. 박수 받을 때 떠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 예. 뭐 그렇지 않아도 지역구가 탄탄하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불출마 선언하시니까 참 의외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뭐 나를 밟고 가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마음입니다. 예, 의원님 어쨌든 지금 뭐 민주당에 대한 예정 뭐 각별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 3선 이상 중진급 험지도 내보내야 된다 이런 방안 검토 중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험지론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꽂혀놓기만 하는 지역적 정서 때문에 꽂혀놓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 좀 있지요. 그건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안이한 곳에지만 진영도가 있으니까 험지에 출마하라 이런 얘기 충분히 전략적 차원에서 얘기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언론에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그러면은 민주당이 민주비례정당에 대한 창당 이 부분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거에서는 승리하는 것이 정리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물론 아직 이해찬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론이 지금 솔솔 나오게 된 그런 배경 또 이 비례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치를 그렇게 정도를 가는 게 정치지 승리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정도 아닌 길을 가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이 자유한국당에서 위성 비례 정당 운운하던데 그런 꼼수를 부리지 말아라.
우리 당은 하지 않는다 그런 걸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눈 뜨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라 국민을 호랑이처럼 알고 있어야지 그렇게 장기에 부리면서 정치에서는 망합니다. 절대 이 민주당은 그런 식의 잘못된 좀 정도가 인지를 걷지 아니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뭐 한두 군데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겠지요. 예. 이야기 나오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은 정치가 전도적 창문에서 여당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 네. 예, 이건 뭐 야당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좀 그 길을 걸어야지. 자꾸 이 국민들 좀이 화나게들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궁극적으로 봐서는 뭐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비례민주당 창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네. 예. 자, 하나만 더. 해서도 안 됩니다. 자유로. 네, 하나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청와대하고 당에서는 뭐 전혀 사실과 다르다, 논의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강기정 청와대 수석이 부동산 매매 허가, 이 거래 허가제 이 얘기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강기정 의원 개인의 강기정 의원도 이 워딩이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있다. 그런 얘기들도 있다. 네. 있다. 뭐 이런 식의 워딩이었고요. 워낙 이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이 참 사회 문제로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터졌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네. 거래 허가제 이 문제는 좀 너무 이 예리찰난 아주 급진적인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많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논의가 필요하고요. 아직은 그런 걸 논할 때가 아니고 우선은 이 정부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거 하나가 가장 중요한 요점이겠지요. 네. 노력의 일환으로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얘기도 뭐 그런 과정 가운데 여론을 이야기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이 불출마 선언 하셨는데 지역구가 제주시 갑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게 뭐 돈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를 것이다. 이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의원님께서 각별하게 또 여기 신경 쓰신 곳이라서 그런데 뭐 벌써 공천두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뭐 밀심 야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 직접적인 또 관계가 있으신데. 예. 저는 뭐 일단은 떠나는 입장에서 이것저것 일체 코멘트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네. 예, 그 문제도 아주 전략적 차원에서 당에서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그랬는데 경선이 있으면 경선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분들이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는 탈당해서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랬을 때에 만일에 준비했던 분들이 수긍을 한다고 하면은 괜찮은데 수긍하지 않았을 때는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더욱더 제주는 간단하게 서울하고는 다릅니다. 서울에는 뭐 정당 지지도 가지고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고 하는데 제주도에는 한 집에 숟가락이 몇 개는지 전부 하는 곳이에요.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성향이. 예. 네트워크 가지고 그래서 제주도는 3대에 걸쳐서 덕을 쌓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전부 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걸 중앙당에서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네. 제주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야합 같은 짓 하면 안 됩니다. 네. 저는 밀시합으로 보고 있지 않는데 네. 다음에 충분히 만일에 전략 공천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움직였던 후보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총선 때가 되면은 뭐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천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 그 성향을 모르고 중앙에서 이렇게 막바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제주도가 특히 그렇군요. 네.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제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이제 총선에 있어서 공약 경쟁에 들어가고 있는데 각각 뭐 1호 공약 발표했단 말이죠. 뭐 특히 여러 가지 분석과 평가가 나오긴 합니다만 공공 와이파이 관련해서 포퓰리즘 논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뭐
포퓰리즘 아니죠. 논란이 예, 어떻게 저는 보시는지요? 포퓰리즘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네. 이 가능한 정책이죠. 특히 집권 여당인 같은 경우 불가능한 정책을 내놓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1호로 할 것인지 2호로 할 것인지 3호로 할 것인지 이런 식의 순번정할 때 조금 얘기가 있겠는데 네. 이제 우리 젊은 우리 20대 30대 분들이 되게 지금이 경제적으로도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네.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통신요금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되게 신경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을 뭐 공약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그분들이 그 생각에 맞춰서 제1호 공약을 내놓았다. 결코 이것은 이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가능한 정책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네. 또 정부 측하고도 많이 논의된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청와대 출신들이 근 6, 70명 정도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이게 역대 정부에서는 최대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청와대가 총선 캠프냐는 이런 비판 피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출마 러시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특히 보수 언론에서 저희들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데 네. 실제 객관적 지표만 보게 되면은 뭐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하, 네. 예,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데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보수 언론에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보면은 정치하다가 청와대에 들어간 분들이 있거든요. 아, 정치하다가 들어가셨으니까. 예, 예.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청와대 가서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 밖으로 나왔어요. 정치하겠다고. 예, 그것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단 하나 순수하게 청와대만 있다가 파견했다고 하면 이제 그런 비판을 우리가 좀 감내해야 되고 무시할 수가 없죠.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네. 예. 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해서 40% 후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또 여기에 야당 심판론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렇게 해서 총선이 그렇게 비관적이고 비판적이지만은 않다 이런 분위기가 당내에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총선에 민주당의 최대직은 자만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예. 당 중진으로서 좋은 얘기 말고요. 좀 따끔하고 고쳐야 될 얘기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이 자만은 참 금물이고요. 자만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민주당이 계속 지지하는 건 야당이 지지매매안하고 야당이 야당다운 못해서 민주당이 덕보고 있다. 이 부분도 이 민주당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거의 덕보고 있는데 국민들이 무조건 박수 치는 게 아니고 너무 야당이 형편없이 하니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이번 선거에 인내하지 언제 어떻게 당할지 언제 어떻게 패배할지 모른다는 것을 잘 지도부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네. 야당 덕을 보고 있으니까 결코 잘한 게 아니다. 정신 차려라.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해찬 대표도 좀 고록스러운 면이 있었는데요. 한국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새해부터 이제 막말 구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어떤 개인을 가지고 제가 잘하는 친구 같은 개인을 가지고 얘기는 하지 못하겠고. 네. 일단은 이해찬 대표도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사과를 해서 본인은 그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와서 일단은 좀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으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구설수에 오르지 말아야 된다. 근데 정치를 하게 되면 툭툭툭 던지다 보면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얘기하다 보면 양아치 같은 놈에서 구설수에 오르고도 했는데, 이 언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본인은 그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예. 일단은 본인도 사과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정치인들의 언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할 때마다 제3, 제4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의원님, 총선이 임박해지면서 이제
각 당이 총선 채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변수가 말이죠.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하게 되면은 이 정치적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변수입니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쪽은 중도 실용 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이번 총선이요.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당 대결 가운데서 중도 실용 노선이 표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안철수 그 전 대표도 진작에 와서 국민에게 그런 걸 호소하면서 다녔어야 되는데 너무 진중하다 보니까 네. 되게 뒤늦게 왔지 않습니까? 좀 늦게 왔다. 예, 그분은 이제 본래 진보다 보수다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실용 진도 보수를 잡고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보수다 진보다 따지기가 참 어려운 분이에요. 또 실제로 대한민국이 보수다 진보다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단 하나 보수 진보라고 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안보 문제 이거 큰 잣대가 되고요.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다 대중정치인으로서 참 나누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보 문제하고 대기업 중심이냐 중소기업 중심이냐 요 두 가지 차이인데 그분은 이제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건 좋은 저는 정치적 안목이라고도 생각되지만은 그분은 이미 글쎄요 참 너무 국내의 실망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6, 7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그분이 등장이 무슨 크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파괴력에 대해서는 좀 물음을 표를 달 수밖에 없는데, 의원님 그런데 지금 보수 쪽에 통합이다 연대다 이야기하면서 안 전 대표의 거치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좀 몸값이 좀 뛰지 않을까요? 몸값 뛰는 거하고 이 국민의 몸값은 뛰겠죠. 근데 언론에서 그렇게 계속 선전해 주니 그분의 몸값은 뛰겠는데 만약 국민이 선택할까 하는 문제는 별개예요. 우리가 농담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일기를 만났던 사람 1년 톱에만 실어주면 그분이 금방 대선 대권 후보가 된다 이런 식의 농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은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보지요. 네, 스타가 꼭 명장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시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은퇴부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저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